이제 뭐 상장한 지 1년 조금 넘은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 이제 공정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시가 여기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이 천연 쿼 여기에 주로 이제 이 합성 쿼츠가 쓰이는 거고요. 여기 QD9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BCNC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BCNC의 천연 쿼츠, BCNC의 합성 쿼츠는 QD9이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주요 고객사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 미국 쪽에는 인텔이 있고요. 일부 이제 장비사에게 공급해서 장비사가 이제 그 양산 라인 깔 때 들어가는 형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세메스나 유진테크 이런 기업들도 주로 이제 고객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는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 최초로 이제 반도체용 합성 쿼츠를 개발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그다음에 제가 제목에는 국내라고 했지만 사실 글로벌적으로 합성 쿼츠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성 코치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 BCNC만이 가진 또 메리트나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는 요 QD9 요 뒤에 플러스가 붙어 있는 요 제품을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플러스라고 돼 있으니 개선이 많이 됐겠죠. 네, 일단 가장 큰 특징을 말씀드려보면은 요 QD9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미국의 코닝사로부터 가져와서 만든 제품입니다. 네. 요 QD9 플러스는 요 원재료를 직접 이제 만들어서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국산화 시켰고 내재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지가 좀 잘 보이신지 모르겠는데 요 QD9 같은 경우는 여기 약간 가운데가 막혀 있습니다. 네네. 근데 QD9 플러스는 여기가 어떻습니까? 가운데가 뚫려 있어요. 뚫려 있네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동그랗게 링 형태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 뭐 제품은 포커스 링이라고 부르는데, 여튼 이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여기를 가운데를 파내야 돼요. 기존 QD9 같은 경우에. 근데 여기 QD9 플러스 이걸 파내지 않아도 되죠. 미리 가공이 좀 돼 있는 상태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공 시간도 짧아지고, 그리고 원가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네. 원재료를 이제 사오는 게 아니고 내재화 시켰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사 입장에서는 이 원재료비를 한 6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성능면에서도 뭐 시각이나 증착할 때 좀 더 좋아지는 측면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은 고객사에서 요 PCN이라고 해가지고 네. 이게 뭐냐면은 어떤 특정 제품이 있고 요거를 지금 대체하려고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네. 요걸로 한번 바꿔가지고 한번 양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반도체야 뭐 장비나 부품 하나 바뀔 때마다 라인을 뭐 그렇죠. 실제로 기존 제품 쓸 때하고 새로운 제품 써가지고 양품, 그러니까 반도체가 제대로 나오는지. 네. 근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대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 테스트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테스트는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도 이제 빠르면은 4, 4분기부터 해서 SK 하이닉스에 조금씩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SK하이닉스 이렇게 내년에는 삼성전자, 인텔식으로 순차적으로 공급이 되겠네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이닉스, 삼성전자, 인텔 이렇게 지금 퀄 테스트 공급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동사가 이 양산 캐파도 이미 지금 구축해 놨다는 겁니다. 네. 매출의 기준으로는 한 1,000억 정도 되는 이제 캐파를 만들어 놨고, 지금 Q1이라고 하는 이제 공장 하나 지어놓은 상태이고, 네. 여기에 지금 장비 2대를 들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비 2대를 더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객사에서 요거 좀 더 달라 그러면은 양산 캐파를 더 늘리겠죠. 그러면 최대 한 2,000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건물 외관 지어놓은 상태에서 네. 양산 라인을 이렇게 깔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물 외관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산 라인으로 치면은 2개는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각각의 라인에서 한 500억, 500억. 그래서 1,000억이 지금 나오는 거고, 나머지 이제 한 500억, 500억 해가지고 1,000억 정도 더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남겨둔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매출의 이론상 캐파 1,000억인 거지 당장 뭐 공장 가동되면서 1,000억이 나온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고객사에서 이제 물량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튼 동사 입장에서는 요 QD9을 요 QD9 플러스로 대체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가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소재를 열심히 개발 중에 있는데요.
요 이름은 ST-T1이라고 또 이름을 지어놨고요. 여기 이제 탄탈 뭐 소재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이거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 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네. 동사가 이제 양산하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양산 시점을 2024년도에는 시제품을 내놓는 거고 25년부터 이제 공장 가동을 위해서 구축하는 이런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내에서 최초로 국산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공공기관 성격의 기술 개발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제 개발을 끝냈고 대체로 이런 것들을 이제 누군가 양산을 해줘야 되니까 또 여기 양산할 기업들을 찾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사가 이제 참여하게 되었고 계약을 따낸 거죠. 그래서 동사가 이제 요 소재를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약 기간은 10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요 10년 사이에 좀 매출을 한번 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요 BC-T1이라고 하는 건데 요 보론이 이제 원소 화학 기호로는 이제 5번째 붕소일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붕소 계열의 세라믹 소재인데 여기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반도체 그 후공정에 그 테스트 소켓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소켓 안에 이 폴리머 수지 계열의 소재를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론 계열의 세라믹 소재로 대체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국내에서 후공정 테스트하면은 리노공업하고 ISC만 이야기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사는 지금 이 ISC 쪽에 실제로 납품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잘 끝나면은 이제 ISC 쪽으로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요게 아마 양산되는 시점이 요거보다 빠를 것 같아요. 요거 빠르면 24년 내년이죠. 예, 양산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양산되는지도 한번 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QD9이 고객사에게 납품된 시점이 올해 말부터라고 하시잖아요. 올해의 실적보다는 2024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올해 반도체 업황 잘 보시면은 많은 고객사들이 감산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 소모성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은 좀 실적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은 좀 별로인 거고, 반대로 보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돌아설 것으로 보이죠. 지금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 되는 거는.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증산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QD9을 QD9 플러스로 대체를 하면 아까 제가 원가가 좀 절감된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익이도 증가되는 모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실적이 매출액 1200억에 영업이익 한 180억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동사가 지금도 영업이익률은 한 13에서 14% 정도 나와요. 네네. 근데 앞서도 QD9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영업이익률 한 20%대까지도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막 공급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나온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이 기업이 지금 이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으니 좀 안정화되는 시점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획 잡고 있는 게 2025년 되면은 매출에 한 3천억, OP마진 20% 하면 영업이익이 한 600억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보다는 제가 볼 때 2, 3년 뒤에 영업이익을 기대했을 때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예상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좀 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일단 투자에게는 매수이고, 제가 목표 주가를 22,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 요건 제가 24년도 예상 실적에 좀 대비해서 타겟 PER 20배를 적용해가지고 산출한 목표 주가거든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22,500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지만 앞서도 좀 기난모로 이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출액이 이 기업은 증가가 되면 될수록 그 영업 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요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주가 형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2,500원이 아닌 제가 볼 때는 뭐 3만원, 4만원대까지 가져야 될 그런 기업이라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객사들 점점 늘려가면서 QD9 플러스가 납품되는 걸 확인하고 수주를 가시성이 보인다면은 점차 목표가를 올려 나갈 수 있겠네요.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그 동사가 지금은 이제 시각 공정 위주로 넣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그 천연 쿼츠 이야기도 살짝 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천연 쿼츠, 합성 쿼츠 이렇게 있는데 점차 이 시장 제가 놓고 볼 때는 합성 쿼츠가 천연 쿼츠를 일부 좀 대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왜 대체가 안 되냐면은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합성 쿼츠보다 천연 쿼츠보다 합성 쿼츠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사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쿼츠를 쓰긴 쓰는데 좀 싼 제품 써서 만들어야 원가가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가가 절감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시각 공정에만 쓰지만 시장 규모로 볼 때는 증착이나 이런 데까지 들어가 주면 그때는 이제 이 합성 쿼츠가 훨씬 더 많이 쓰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서 네. 좀 장기적으로 업황의 어떤 변경이나 소재 변경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추적 관찰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합성 쿼츠는 가격 경쟁력이 그럼 앞으로 관건이 되겠네요. 성장을 위해서는. 네, 지금 원재료 그 내재화 시킨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재료를 내재화 시켜서 고객들에게 납품해 줄 때 가격도 좀 낮춰주면은 네. 이제 경쟁이 좀 될 수 있는 가격으로 오겠죠. 그런 것들을 지금 회사는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FOMC에서 이제 또 금리 동결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점도표가 올라가면서 지금 기술주 전반으로 약간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면은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미리 체크해 놓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이재모 대표님께서 또 새로운 종목 소개해 드릴 거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